먼저 본다. 호두법이 뭐냐면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지. 자, 호두법은 어떻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냐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이때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좀 더 편하잖아.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곱하기 1배일 때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2배면 중심각은 얼마겠어? 2겠지. 2라디안. 그치?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호의 길이가 4네. 자 그러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몇 배야? 5분의 4배지. 그럼 중심각은 5분의 4겠네. 네? 자 반원에서 한번 볼까 반원. 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가정해주면 이 반원의 호의 길이는 파이 곱하기 R이지. 자 그러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몇 배? 파이 배지. 아 그럼 중심각이 얼마겠어? 파이겠지. 파이라디안. 자 근데 반원에서의 중심각은 60분법에서 몇 도랑 같았어? 180도랑 같았지.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랑 같겠지. 그 값을 대략 계산해보면 이 정도 나온다. 57.2928 이렇게 나오네.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면 57점 몇 도다. 알겠지? 자, 특수각을 한번 호도법으로 나타내보면 자 먼저 90도 180도의 절반이지 2분의 파이 라디안. 60도 180도의 3분의 1 3분의 파이 라디안. 자 45도 180도의 4분의 1이지 4분의 파이 라디안. 30도 180도의 6분의 1이지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호도법이라고 한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1배일 때 그때의 중심각을 1이라고 정의를 하고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2배이면 중심각은 2겠고 반지름 길이의 5분의 4면 중심각이 5분의 4겠지. 그치? 자, 이걸 60분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반원에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파이 배니까 중심각이 파이 라디안이지. 근데 그게 180도랑 같으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은 거지. 그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랑 같다. 알겠지? 자 그러면 49번부터 49번 기억. 파이분의 60도 3분의 1이다.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분의 60도는 3분의 1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120도 있잖아. 60도 곱하기 2지. 3분의 파이 곱하기 2가 6분의 5파이가 아니라 3분의 2파이겠지. 니은 틀렸고 디귿 자 180도는 파이지. 디귿 틀렸고 자 3분의 파이가 60도지. 그럼 3분의 4파이는 60도 곱하기 4니까 240도 맞지. 기억 리을 이렇게. 알겠지? 자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어. 얻어보시게. 요거 하나씩 들고 가자. 요 이제 오프린트 하나씩 들고 가자. 자, 반지름 길이가 아니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어. 자, 그럼 호의 길이는 반지름 길이의 세타 되겠지.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랑 같겠네. 맞지? 자,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원에서 그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지. 자, 이 전체 원에서 이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 1회전 360도가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지. 자, 2파이 라디안 중에서 얼만큼 차지하고 있어? 세타 라디안만큼 차지하고 있지. 전체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파이분의 세타지. 오케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r 곱하기 세타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반지름 길이랑 중심각도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내거 없지? 자, 그러면 55번 볼게요. 55번. 자, 반지름 길이가 8이고 중심각이 4분의 3파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에 반지름 길이 제곱에 중심각도의 곱과 같이 24파이. 오케이? 보시지. 66번 볼게. 66번. 자, 66번 보면 자, 삼각형 OAB가 있는데, 삼각형 OAB는 일단 성분 OA 길이랑 성분 OB의 길이가 모두 1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 자, 그리고 이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을 때 그 반원이 삼각형과 만나는 두 교점을 PQ라고 하고, 성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반원의 중심이 되겠지. 근데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랑 중심각도 필요하지. 그래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랑 중심각도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긋는 보조선이 있는데 그게 뭐였지? 수직 이등분선. 자, 수직 이등분선 그거 볼게. 수직 이등분선. 그럼 요 각이 얼마? 2분의 세타지. 오케이? 세타 나누기 2. 요 성분의 길이 얼마니? 사인 2분의 세타인 거 이해돼? 네, 봐봐. 복습. 자, 빗변의 길이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었지.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 세타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가 뭐 곱하면 된다? 사인.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빗변을 이 내려 찍은 선분의 길이 있잖아. 내려 찍은 선분의 길이. 얘는 빗변의 길이에다 뭐 곱한다? 코사인 곱한다. 세타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사인을 곱하고, 그 빗변을 내려 찍은 선분의 길이 구할 때는 코사인을 곱한다. 오케이? 되는가? 자, 그럼 봐봐. 요 변은 2분의 세타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지.
그럼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 곱해주면 되네. 근데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1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거야? 사인 2분의 세타인 거지.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얘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치?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근데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지. 얘도 세타인 거고요. 닮음이니까. 이해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구해도 돼. 자, 요 각이 세타잖아. 요 각은 얼마야? 파이에서 세타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요 각도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두 개 더하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빼주면 요 각도 세타지. 오케이? 그럼 요 각도도 세타겠지? 그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파이 빼기 2세타지. 네? 자,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 길이가 사인 2분의 세타이고 중심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게 부채꼴의 넓이.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 수직이등분선 중에 하나. 수직이등분선. 그리고 혹시 이거 기억 안 났으면 공부해놔야 돼. 빗변의 길이로 남은 두 변의 길이 표현하는 방법. 요것도 한번 볼까? 자, 이번 밑변의 길이가 L이야. 자, 높이 어떻게 구해? 밑변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곱하면 되겠지. 탄젠트. 오케이? 자, 그리고 봐봐. 요 변의 길이 있지. 요 변의 길이. 얘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방식이지. 요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L이지. 그럼 요 변의 길이는 거꾸로 밑변의 길이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되겠지. 코사인 세타분의 1. 네? 그래서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도움이 되었네.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L이 나왔지.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코사인 세타분의 L. 맞지? 삼각함수 활용할 때 나와. 이렇게 돼볼까? 자, 요 길이 봐봐. 요 길이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했더니 L이 나오는 거지. 그지? 요 길이는 얼마? 탄젠트 세타분의 L. 또 요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했더니 L이 나온 거지. 요 길이 얼마? 사인 세타분의 L. 알겠지? 이거 연습해야 돼. 정리. 그 내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사인 곱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마주본다. 신호를 보낸다. 사인.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겠지. 좋잖아. 사인. 그 다음에 71번 보시게. 자, 저기 부채꼴에 반원이 내접하고 있는데 부채꼴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뺀 값을 구하래. 자, 지금 원이랑 접선 나왔지. 자, 원과 접선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긋는 보수선이 있는데 그게 뭐였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접선과 수직이다. 이거 보셨어.
자 그러면 이 부채꼴에 내접하는 반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가정하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60도잖아. 1대 2지. 요 길이가 몇 R? 2R 됐지. 그럼 2R 플러스 R 3 곱하기 R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지. 반지름 길이 얼마 나온다? 3분의 4. 오케이? 그럼 끝나지? 원과 접선이 등장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보조선을 긋는다.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접점과 수직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어주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 방향이 잘 잡힌다. 되는가? 넘어가서 나만 푸니까 사실 좀 지루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73번 한번 풀어보시게. 자, 73. 예, 컨디 괜찮은가? 감기? 그냥 컨디션 안 좋음? 갑자기 열나가지고. 진짜로? (73번) 풀고 그 뒤에 74번까지 푸시게. 이거? 자, 얘는 일단 밑이 1보다 작지. 그럼 무슨 함수? 자,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 무슨 함수지? 감소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지. 그러면 요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지지. 따라서 요 값이 최대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소 값을 갖고, 반대로 요 값이 최소일 때 최대 값을 갖겠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기 위해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그럼 아래로 블록하고 축의 방정식 x는 1이지. 네, 근데 우리가 보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뭐가 돼? 최대가 되지. 그럼 이 값은 최소가 되겠지.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2분의 1에 6제곱이지. 자 그리고 x가 1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되지. 이 값은 최대가 되겠지. x자리에 1 대입해주면. 얘들아 그 다음에 자 이거 보면은 잘 접근했네.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지. 그럼 이렇게 t에 관한 2차 함수로 바뀌었지. 이렇게 새로운 문자로 치환했을 때 항상 뭐 신경 쓰라고 했어? 범위. 이 t의 범위를 꼭 고려를 해줘야 돼. 자,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자, t는 언제 최대가 될까? x가 몇일 때? 자, 얘도 무슨 함수? 증가함수지. 그럼 x가 최대일 때 최대고, x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x의 최대값이 얼마? 1. 그리고 t의 최대값은 3의 1제곱. x의 최소값이 빼기 1이지. 그래서 t의 최소값은 3의 빼기 1제곱. 그래서 t의 범위가 3분의 1 이상 3 이하인 거.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주면 되지. 그럼 또 아까 261번처럼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 위로 블록하고 축의 방정식이 2분의 3 나오지. 우리가 3분의 1부터 3까지 볼 거지. 이렇게. 그러면 3에서 최소값, 2분의 3에서 최대값. 2분의 3 대입한 값이 최대값, 3 대입한 값이 최소값. 오케이?
걔도 해볼만 하겠지. 치환해서.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주면 돼. 여기? 자, 이거 봐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 자, 이 색칠한 부분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지.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가로 길이 구하고 세로 길이 구해서 곱해주면 되지. 자, 이제 가로 길이 구할 건데 뭐야 이게? 요점이 몇 콤마 몇이야? 0 콤마 1이지. 자, 요 직선이 y는 1인 거지. 그리고 그럼 요 점은 y는 1이랑 y는 x의 교점이지. 몇 콤마면? 1 콤마 1이지. 그럼 요 직선이 x는 1이지. 1, 1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요 점은 x는 1이랑 이 곡선의 교점이니까 이 둘 연립해주면 되지. x자리 1 대입해주면 1, 2이지. 자, 그러면 요 직선의 y는 2가 되지. 그럼 요 점이 몇 콤마면 돼? 2, 2 되지. 그럼 요 직선이 또 x는 2가 되지. 그럼 요 점이 어떻게 돼? 2, 4 되지. x자리 2 대입해주면. 그럼 요 직선이 또 y는 4가 되지. 요 점이 4, 4가 되지.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요 점의 x좌표가 4고 요 점의 x좌표가 1이니까 3이지. 그리고 세로 길이는 2에서 1 빼서 1이고 3 곱하기 2입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 고쳐볼까? 다시. 자, 73번. 자, 73번 보면 반지름 길이가 모두 3인 원이고 자, 요 각도가 6분의 5파이. 요 색칠된 부분이 S2, 요 색칠된 부분이 S1. 그때 S1 빼기 S2의 값을 구하래. 자, 이렇게 S1 빼기 S2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S1 빼기 S2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가장 직관적으로 S1 구하고 S2를 구해서 직접 빼주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로는 S1 빼기 S2의 값이 한 번에 노출되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지. 이해돼? 자, 어떻게 풀 거냐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지금 S1이랑 S2랑 인접한 영역 있지.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번 가져가 볼게. 자, 그러면 S1 빼기 S2는 S1 더하기 S 빼기 S2 더하기 S랑 같지. 이렇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S1과 S2의 인접한 영역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1 빼기 S2는 S1 더하기 S에서 S2 더하기 S를 뺀 것과 같지. 어차피 S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S1 더하기 S가 어떤 면적이야? 이 부채꼴의 면적이지. 맞지? S2 더하기 S는 어떤 면적이야? 이 부채꼴의 면적이지. 그럼 요 부채꼴에서 요 부채꼴을 뺀 값이 뭐랑 같다? S1 빼기 S2랑 같다. 이해된가? 자, S1 플러스 S 구해볼까? 자, 이 부채꼴의 면적. 일단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중심각도 구해주면 되지. 자, 요 사각형의 정체는 뭐야? 내변의 길이가 모두 3으로 같지. 말은 뭐지? 여기도 몇 도? 6분의 5파이지. 그럼 요 부분은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뺀 6분의 7파이지.
중심 각도가 6분의 7파이. 네? 자 그리고 S2 더하기 S 이 부채꼴 반지름 길이가 3이면서 중심각이 6분의 5파인 부채꼴이니까 넓이가 2분의 1에 3의 제곱에 6분의 5파이지. 그러니까 네? 이해된가? S1 빼기 S2를 구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S1이랑 S2를 각각 구해서 서로 빼주면 되지. 근데 S1과 S2를 각각 구하려고 보니까 S2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S1 구하기가 까다롭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S1 빼기 S2의 값이 한 번에 노출되도록 방향을 잡는 거야. S1 빼기 S2랑 같은 의미를 갖는 값을 생각을 해내는 거야. S1 빼기 S2는 사실 이 큰 부채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을 뺀 것과 같지. 어차피 공통 부분은 사라질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면적을 빼서 S1 빼기 S2를 구한다.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 74번. 자, 74번 보면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가정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가정하면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2R 플러스 L이고 그 값이 8로 일정하다는 거지. 자, 그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 그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게 부채꼴의 넓이지. 이 값이 최대가 되는 반지름 길이 구하라는 거지. 자, 지금 우리 문제 상황이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거지. 뭐 써야 돼? 한줄기하. 한줄기하 써주면 되지. 자, 한줄기하 써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양변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지. 또 2분의 1로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 4지.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이 아니라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 길이지. 자,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타고 올라가면 산술기하에서 뭐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 그치?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 2R이랑 L의 값이 같을 때. 근데 그 둘이 더해서 8 나왔으니까 각각이 4인 거지. 그럼 반지름 길이 얼마? 2다. 여기까지 돼? 자, 이렇게 하나 이것도 알아놓자. 자, 어떤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일정하잖아. 어떤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잖아. 그럼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이때지. 2R이랑 L의 값이 같을 때. 이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됐지. 맞아?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2배. 그 말은 그 최대가 되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중심 각도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에 대해서 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항상 중심각이 2일 때다. 항상. 오케이? 둘레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에 대해서 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항상 중심각이 2일 때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 아니면 뭐 2차 함수로 풀어도 되긴 해. 2차 함수. 지금 둘레 길이가 8이니까
호의 길이가 8-2R과 같지.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L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2R과 같지. 그러면 R 곱하기 4-R과 같지. 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지. 언제 최대? 반지름이 얼마일 때? 2. 이렇게 풀어도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반각 하겠다. 일반각. 요거만 하고 쉴게. 자, 각을 표현할 때그 기준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렀었지. 각을 측정할 때, 각을 표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했고, 그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했었지. 이 동경의 움직임에 따라 각이 표현되는 거지, 맞지? 자,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그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이 반시계 방향의 각도를 무슨 방향의 각이라고 불러? 양의 방향의 각. 또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이 시계 방향의 각은 음의 방향의 각이라고 불렀었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플러스 30도다. 그럼 이런 의미인 거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간다? 30도 간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간다.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60도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60도 갔다는 소리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60도 갔다. 이 마이너스 60도의 동경이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210도.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210도 간 거지. 시계 방향으로 210도. 이렇게 있겠네. 무슨 말이냐? 이 각도 앞에 붙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 이 부호, 각도의 부호, 각도의 크기랑 관련 없고 방향과 관련 있어. 방향. 30도가 마이너스 210도보다 크다고 하면 안 돼. 마이너스 210도가 더 큰 거야. 이 부호는 방향이랑만 관련이 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봐봐 이제.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는데 요 사이 각의 크기가 30도래. 몇 파이? 6분의 파이. 자, 그러면 이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각도는 6분의 파이 뿐일까? 아니지. 자, 이런 각도도 표현할 수 있지. 양의 방향으로 1회전 후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2파이 곱하기 1 더하기 6분의 파이 표현할 수 있지. 또 양의 방향으로 2회전 후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2파이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파이도 표현할 수 있고, 양의 방향으로 3회전 후 6분의 파이만큼 간 2파이 곱하기 3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각도도 표현할 수 있지. 양의 방향으로 n회전 후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가 있지. 이해가 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각도도 표현할 수 있지. 음의 방향으로 1회전 후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지.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회전한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지.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n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지. 여기까지 돼. 그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이 각도들을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네.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6분의 파이. 여기서 n은 정수지. n이 만약에 양의 정수면 양의 방향으로 n 바퀴 회전하고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 간 거고, n이 음의 정수면 음의 방향으로 n 회전 후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간 거지. 이렇게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각도를 일반화 시켜 놓은 각도를 일반각이라고 한다. 표현할 수 있는 각을 일반화 시켰다고 해서 이름이 일반각이야. 일반함처럼.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일반각은 항상 이런 꼴로 생겼다.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때 알파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각으로 약속을 해. 이런 꼴로 생긴 거야. 회전량 더하기 회전량을 제외한 각도. 오케이? 일반각에는 항상 이 회전량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회전량.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 사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동경이 1사분면상에 있다. 그럼 1사분면의 각이라 불러.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 그럼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에 있다.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에 있다. 4사분면의 각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을 한번 표현해볼까? 이 알파 값만 조정해주면 되지. 1사분면에 있으려면 이 알파가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되지. 이게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알파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되지. 요게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알파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으면 되지. 이게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알파가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으면 되지. 요게 4사분면의 각.